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0페이지 1.4.1절의 필수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소개해 드리고 리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내용은 이제 리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건 사실상 이제 선수 지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1.4.1절의 주피터 노트북인데요. 이제 뭔지 아셨죠? 주피터 노트북이 이미 잘 아시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러길 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설치가 됐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 같이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31페이지의 1.4.2절의 넘파이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필수 라이브러리 첫 번째로 이제 필수 라이브러리 드리고요. 일단 사이클런에 대해서는 설치를 다음과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넘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MP라고 하는 별칭으로 보통 이제 부르는 이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이것도 간결한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의 숫자들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자료 구조에 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점들을 결정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일이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종종 이제 앉아서 지금 이제 실제로 타이핑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드릴 때 다음과 같이 제 얼굴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 얼굴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죠? 제 얼굴 보려고 오신 건 아닌데 이제 사람 얼굴이 이제 있는 상태로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 것과 없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적으로.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냥 이제 가끔 이렇게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리스트에 대해서 요 상단에 이제 리스트고요. 그러면 이제 10개의 숫자를 요 리스트에다가 이제 담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같이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린트문을 이제 해보시면 이제 0부터 9까지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랭스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빌트인 함수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빌트인 함수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이제 확인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파이썬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어째서 도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기본적인 리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리스트에 담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연산적인 조작 같은 거를 수행하는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 곱하기 2 이런 걸 이제 수행하려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곱하기 2를 수행하면 이제 우리가 의도한 거는 원소별 곱하기가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하기 연산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더하기 연산이 어떤 리스트와 리스트를 두 개를 이제 더했을 때 그냥 리스트가 이렇게 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로서는 산술연산의 기호인 더하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어붙이는 그런 연산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더하기는
정수와 곱하기로 풀어서 쓸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료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이거를 이제 달성하려고 하면 각각의 원소별로 곱하기를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제어문을 작성해야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성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일련의 숫자들이 아니고 뭐 행렬이라든지 이런 그 다차원을 가지고 있으면 포문을 두 번 써야 되고 굉장히 이제 번잡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미 이제 넘파이를 이제 임포트 했지만 다시 한번 임포트해도 그 상관없고요. 이 상태로 이제 비슷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numpy의 array라고 하는 곳에 아까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10개의 숫자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타입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numpy의 endArray다 라고 하는 이제 표시가 나오고, 프린트를 이제 해보면 비슷해요. 약간 룩 앤 필이 다르긴 한데 비슷하고요. 그리고 length의 약자 len을 해보시면 역시 10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다르냐? 그냥 명칭 빼고는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곱하기 2를 수행하면 다르죠. 그죠? 빼기를 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numpy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도입을 하니까 우리가 산술연산을 여러 수치형에 대해서 산술연산을 수행하기 이제 적절하다. 그런 점을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교재에서 그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31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1, 2, 3, 4, 5, 6과 같은 2차원 배열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제 효과를 냅니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x가 numpy array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럼 이제 그 각 행별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x를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과 같이 numpy에 end array 있다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담겼고요. 그죠? 프린트문을 해보면 이게 2차원의 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주고요. 근데 좀 부족한 게 있어요. len을 이제 해보시면 length가 이제 2가 나와요. 근데 요게 그 이 모양 자체가 이제 2행 3열이잖아요. 근데 요 le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이썬의 이제 빌트인 함수로서 이제 length의 약자인데, 근데 지금은 요 행 부분 이제 요거를 하나의 원소로 보고 이제 요게 총 0번하고 1번에서 전체적으로는 랭스가 이제 두 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데 정보가 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그 2차원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빌트인 함수로는 이제 완전한 정보를 다 획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객체 자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shape이라는 속성을 다음과 같이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랭스와 비교해서 좀 더 정확한 전체적인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2차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랭스가 부족할 수 있어서 shape이라는 속성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연산의 편의성인데 곱하기 2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빼기를 해도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numpy를 쓴다 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에서 31페이지에 해당 내용이었고요. 32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 책에서는 numpy를 아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자세하게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사실 알고 오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고요. 우리는 근데 요거보다는 교재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거의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확인을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슬라이드를 이제 활용을 하고요. 이 슬라이드들에는 이제 종종 녹음된 해설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녹음된 해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요 상단에 보시면 요 스피커 아이콘 같은 게 이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이제 녹음된 해설과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들어보고 또 이제 같이 실습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설정 확인 등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numpy는 수치 연산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Numerical Python을 줄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 데이터 과학 업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기계학습의 근간이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고요. 데이터 과학은 주로 숫자를 다룹니다. 데이터는 숫자의 집합입니다.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는 수학적 용어로 텐서라고 합니다. 단일한 값은 스칼라라고 구별해서 부르겠습니다. 텐서는 여러 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1차원은 벡터라고 합니다. 2차원은 행렬입니다. 3차원 이상은 3차원 텐서, 4차원 텐서라고 하겠습니다. numpy는 다차원의 텐서를 다루는데 효과적인 자료 구조를 제공합니다. 일단 기계학습에서는 데이터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텐서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가 돼야지 기계학습의 대상 데이터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해본 것처럼 일련의 데이터 포인트들의 일련의 집합들이면 이제 벡터라고 부르고요. 2차원 이상의 이제 행렬이고 3차원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적재해서 가공해보는 이제 상황 속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의했던 부분들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텐서를 표현할 때 파이썬의 표준 자료 구조로는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자료 구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원소는 어떤 객체든 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편리하지만 텐서를 표현하고 조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원소가 숫자라고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연산 등을 정의하기 어렵게 됩니다. numpy에서는 다차원 배열을 의미하는 ND-array 자료 구조로 텐서를 표현합니다. numpy는 파이썬 표준 패키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나콘다 배포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포트 구문으로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가져오는 패키지의 별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코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원래보다 적은 문자로 표현합니다. numpy는 주로 np라는 별칭으로 표기합니다. 별명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별명을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별명이 편리합니다. ND-array는 다차원 배열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ND-array 객체는 정보 연산자 메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는 파이썬의 빌트인 함수와 속성을 활용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트인 함수 타입으로 객체의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서의 정보는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쉐입 속성으로 텐서의 형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엔딤 속성으로 차원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ND-array의 원소는 통일된 자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소의 자료형은
D타입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는 텐서의 연산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소의 자료형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은 기본적으로 원소별로 수행됩니다. 연산자의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 메소드를 통해 확장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부분 이제 이 정도로 요약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슬라이드는 그 공유 폴더에 보시면 요 pyml.pdf 파일이 이제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그 적절한 이제 요약이 이제 골라져서 이제 들어갔고요. 비밀번호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는 코드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그 드롭박스에서 그 다운로드 받지 않고 드롭박스에서 이제 바로 열어보시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요. 여기 이제 비밀번호 방금 전에 안내 드린 대로 코드 베이직 여기 이제 입력하시면 이제 바로 이제 보이시고요. 당연히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PDF 버전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들으신 해설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걸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교육을 수강하신 다음에 조직에 제출하셔야 되는 뭐 교육 증빙 자료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용도랑 또 이제 기억을 상기하는 그런 데에서 참고가 되시길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넘파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 이제 일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화된 버전의 유튜브에 비공개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그 링크를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재생 목록을. 그래서 그 재생 목록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개된 건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이제 비공개 링크로 이제 전달이 될 거고 아직은 이제 아마 점심시간쯤에 이제 업로드가 이제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점심시간 이후에 해당 비공개 링크를 역시나 이제 링크.점 텍스트에 추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PDF 파일은 그냥 간단한 이제 확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알아봤고요.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1.4.3절의 사이파이는 안 합니다. 요거는 직접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소개했어?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구현할 때는 이게 사용이 됐는데 실제 사용하실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33페이지 1.4.4절의 매트플러립 요걸로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각화 예시인데요. 이거는 7번 입력을 그냥 반영하면 대체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플러립인데요. 자동 완성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거 일일이 입력하면은 대단히 번잡스럽죠. 그죠? 또 이제 좀 이제 말씀이 길어질 때는 또 유튜브 동영상에서 요거를 제가 얼굴을 나오게 만든 이유가 다시 보기 하실 때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이제 고려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매트플러립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요. 임포트 이게 자동 완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치가 됐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얘는 주로 이제 하위 패키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위 플랫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제 가져오고 얘는 이름이 너무 기니까 PLT라는 별명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렇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재 예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numPy의 linspace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 점은 이제 우리의 맥락에서는 소개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numPy의 이제 linspace. 요거는 이제 m은 모듈이라고 써 있고 linspace는 이제 해당 모듈의 이제 펑션이죠. 그래서 이제 펑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10하고 10부터 이제 100인데 요거는 의미를 좀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지만 한 번은 이렇게 할게요. 시작 끝 그리고 개수를 마이너스 10, 10, 100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고 2번 이상 이제 사용될 때는 그냥 바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제 관찰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3개 정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냥 제 화면에서 조금 덜 이쁘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게요. 귀찮으니까 프린트문은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린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제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100개를 생성하라라고 하는데 요 린스페이스는 균일 간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간격은 네가 알아서 계산하고 총 100개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프린트문에서 x의 이제 개수를 이제 확인해 보면 총 이제 100개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범위를 생성할 때 종종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고 역시나 numpy에는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그거를 뭐 사전식으로 일일이 소개해 드린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처음 등장하면 이제 중국 무술하고 비슷하게 무슨 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중국 무술하고 비슷하게 처음 등장하면 그때 한번 이제 가끔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록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보실 걸 동영상을 다시 보실 거를 대비해서 여기서 이제 준비된 내용도 같이 한번 이제 일단 보고 보겠습니다. ND 어레이를 생성할 때 범위를 지정하거나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빌트인 함수 range를 사용해서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umpy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레이와 range를 합쳐서 arrange라고 부릅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 range와 사용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는 정수 간격만 설정할 수 있지만 numpy arrange는 부동소수점 간격으로 숫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범위의 여러 숫자를 자동으로 생성할 때 편리합니다. 숫자 범위를 생성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간격을 지정하는 대신 개수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mp_linspace 함수는 범위의 시작과 끝을 지정하고 총 개수를 설정하면 균일한 간격으로 정해진 개수만큼의 숫자를 생성합니다. 간격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는 arrange, 개수가 중요할 때는 linspace를 사용합니다. 처음 한번 등장했으니까 그 시점에서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x를 이제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y를 만들면 되겠죠. y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x에 대해서 y가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당연하게도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x에 대해서 y가 1대1로 대응되니까 x가 100개면 y도 100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확인들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볼까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7번 입력을 이제 반영하는 중인데 마지막에 이제 PLT 플랫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프린트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PLT 이제 플랫을 통해서 X랑 Y를 출력을 이제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PLT 이제 플랫을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별건 없고요. 여기 대해서 막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한 그래프들을 이제 가끔 그리는데 그 정도의 그 목표 정도만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재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소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그 퍼센트 매트플러립 인라인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게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PLT 쇼를 부르는 게 조금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 PLT 쇼를 안 하고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안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다음 같은 부분을 이제 보시면 원래 PLT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얘는 그래프 객체 자체를 반환합니다. 근데 그래프 객체가 반환된 결과가 여기에 이제 매트플러립 라인즈 라인 2D 2차원 그래프가 객체가 반환이 됐고 요거는 메모리 주소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별 관심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런 그래프 객체가 반환이 되고 이거를 이제 출력하는 건 이제 별개의 활동이에요. 근데 이 주피터랑 매트플러립이 서로 친합니다. 그래서 주피터를 쓰면 보통 뭐 이 매트플러립이라든지 주로 사용되는 패키지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래프가 이제 생성이 되면 주피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한 몇 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5년 전 내용이기 때문에 요 매트플러립 인라인 이런 식의 그 그래프 객체를 기본적으로 표시해 주라는 설정이 있어요. 네, 이거는 현재 주피터들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4, 5년 전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뭐 하셔도 뭐 해는 전혀 없어요. 뭐 이제 오류는 전혀 없는데 하지만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교재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PLT 이제 쇼가 꼭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종종 이거를 그냥 생략하고 바로 이제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PLT 쇼를 다음과 같이 이제 처음 한 번은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트플러립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해봤고요. 마지막 34, 35페이지의 영역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4.5절 펜다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지금 보시면 그냥 임의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그 가정하는데, 요거는 실제 머신러닝 데이터 예시 데이터를 그냥 적재해가지고 하는 걸 하면서 이제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36페이지. 1.4.6절에 mgru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용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교재의 예시용 라이브러리라서요. 이제 저자가 이제 제공하는 건데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안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사용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고요. 1.5절에 뭐 2냐 3이냐 요거는 이제 그 5년 이상 전에 유의미한 그런 내용이고 더 이상은 뭐 고민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은 3버전이 4버전으로 가네마네 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라서요. 그렇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이제 하단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인데 뭐 요 파이썬 버전 확인했고 나머지 라이브러리들 버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38페이지 넘어가시면 요 사이클런 버전이 있는데 요 사이클런 버전이 이제 1.0 버전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이제 1.1 버전이니까 그렇게 이제 상이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런 점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38, 39페이지의 맥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이고요.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용 사례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영어로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일단 다짜고짜 적재부터 하겠습니다. 4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7.1절에 데이터 적재 부분을 같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에 11번 요 11번 입력을 그대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일단 데이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scikit-learn 모듈의 데이터 세트에서 로드 아이리스 로드로 시작하는 게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펑션을 같이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셋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아이리스라고 부를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명칭만 그냥 조금 이제 바꾸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실상 교재와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재를 했으면 이 변수에 연결된 객체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타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로드 아이리스가 반환한 객체는 번치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파이썬의 사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약간의 소위 말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약간의 편의성을 도모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사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면 뭐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사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 색인, 값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게 하나의 항목을 구성하죠. 요 색인은 종종 키라고 부르고요. 값은 value라고 영어로서 이제 부르겠죠. 그러면 번치가 사전하고 거의 유사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 색인의 목록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의 키즈를 이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데이터, 타겟, 프레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 각각을 접근해서 정보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는 이 DSCR, Description의 약자로 보이죠?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readme 파일 같은 거죠. readme 읽어주세요. 근데 보통 안 읽죠, 그죠? 근데 일단 한번 접근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 형식이니까 요 description이고 이게 그 사전의 키들은 주피터에서 자동 완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탭키를 입력하시면 오타나 이런 걸 줄일 수도 있고 입력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문서가 이제 문서가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의 형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린트문을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줄바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이제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리드미 파일이죠. 그럼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근데 뭐 웃자고 저짜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너무 기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각 셀들의 출력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왼쪽에 요 색상띠를 클릭하면 이게 접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알겠는데 나중에 볼게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속성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이고 이제 명칭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 프린트에서 아이리스에서 근데 프린트문은 이제 종종 생략하겠습니다. 아이리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하고요. 요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이제 키의 값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터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피처 네임즈 자동 완성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요게 그 뭔가의 이제 랭스와 위스가 각각 이제 그 수집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들의 이제 집합일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떤 자료 구조에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보면 얘는 numpy의 ND 어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numpy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데이터가 이제 numpy의 ND 어레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 피처 네임즈와 이제 데이터의 이제 관계가 무엇인가가 성립이 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요런 때는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펜다스 라이브러리가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펜다스 라이브러리를 다음과 같이 적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펜다스의 자료구조 데이터 프레임으로 아이리스의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럼즈라고 하는 걸로 열 제목을 설정하는데, 그 열 제목을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살펴봤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38, 39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 그림 1-2번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런 이제 꽃들인데,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발견한 붓꽃의 품종을 알고 싶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꽃잎과 꽃받침의 폭과 길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와 같은 이제 품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품종 정보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품종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토사, 벌시컬러, 이제 버지니카. 요 세 가지 이제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을 자동으로 판정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필요를 가정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 현재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소개해 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특정한 유형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꽃의 품종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습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꽃의 품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표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여러 꽃들이 그러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표본을 잘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본들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품종의 특징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충분한 특징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표본마다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꽃의 품종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종을 잘 아는 생물학자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특징이 적절하게 수집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계학습의 기법을 통해 적절한 특징을 선별하거나 또는 표현된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특징을 선별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전문가가 이 꽃의 품종을 판별할 때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꽃잎의 높이와 너비 같은 것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측정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는 해보면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표본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결론적으로는 1년의 숫자가 됐으니까 이것은 이 해당 표본에 대한 벡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대상이 되려면 일단은 벡터와 같은 텐서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텐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치화된 텐서로 표현을 해야지 딥러닝을 하든지 기계학습하든지 뭔가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텐서 중에서 이게 꼭 1차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딥러닝으로 이걸 수행하면 아마 그냥 이 붓꽃의 이미지를 그대로 쓸 거예요. 제가 진행하는 딥러닝 과정에서는 이제 저거 이제 이미지로 이제 수행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3차원 텐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미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꽃잎과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를 측정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1차원의 텐서로, 벡터로 표현이 된 거고 1차원 텐서 또는 벡터로 표현됐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코드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그 numPy의 NDArray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열 제목 같은 것을 그 표현하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 펜다스는 이제 표 모양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는 펜다스의 자료 구조가 좀 적절한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